저는 3만 원을 드렸을 뿐인데요. 그 3만 원이 내겐 500억보다 컸소. 500억이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봉투가 내려앉는 순간 묵직한 종이들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상담실을 흔들었습니다. 내 전 재산 일부를 자네가 일하는 은행으로 옮기려 하네. 노인이 말했다. 지아는 숨을 삼키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어제 저는 그냥 택시비를 드린 것뿐인데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냥이라는 게 사람 인생을 바꾸는 법이지. 그리고 그 순간 상담실 밖에서 검은 롤스로이스의 문이 조용히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선뜻한 마음 하나가 예상하지 못한 인연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은행 문 앞에 홀로 떨고 있던 한 노인, 그리고 그에게 가진 돈 3만 원을 쥐어준 한 젊은 직원의 이야기. 그 하루가 어떻게 서로의 삶을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따뜻함이 조금이라도 전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겨울밤 공기가 숨을 내쉬는 것조차 아프게 만들 정도로 차가웠다. 은행 건물 안쪽은 이미 불이 거의 꺼졌고 지아는 장부 금액이 맞지 않아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한 뒤 계산이 맞아떨어지자 지아는 몸을 기지개처럼 느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날카로운 바람이 곧바로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출입문 근처 어둠 속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벽면 아래 노인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앉아 있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을 움츠렸다. 지아는 잠시 멈칫했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밤도 늦었고 너무 추운데. 라고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인은 입술 끝을 떨며 작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손가락은 바람에 얼어 뻣뻣해져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손바닥을 몇 번 쓸어내린 흔적만 남아 있었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네. 버스도 끊기고 걸어가기도 어렵고 혹시 주변에 도움 청할 곳이 남아있나 해서. 노인이 힘겹게 말했다.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다. 지아는 노인이 옆구리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지갑이 사라진 자리를 확인하려는 듯한 습관적인 동작이었다. 노인은 그저 빈 주머니를 몇 번 눌러보며 체념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저녁 내내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던 듯 신발에 묵은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 주민센터도 들렀지만 문이 닫힌 시간이라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었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지아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미 대중교통은 끊긴 시간이었다. 걸어가기엔 노인의 신발과 옷차림이 너무 얇아 보였다. 하지만 이 시간, 이 추위에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지아는 지갑을 열어 지폐를 조심히 꺼냈다. 지갑 속 현금은 3만 원뿐이었다. 손끝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녀는 결국 노인의 손에 돈을 올려놓았다. 이걸로 택시 잡아 타세요. 라고 지아가 말했다. 노인은 지아의 손을 바라보다가 잠시 흔들리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니, 이걸 내게 줘도 괜찮은가? 정말 고맙네. 노인이 낮게 말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지아는 택시를 세워주는 동안 노인이 넘어지지 않게 옆에서 발걸음을 맞췄다.
택시 문을 잡아주자 노인은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다. 차량이 출발해 사라지자 지아는 손끝에 차가움을 털듯 손을 비볐다. 노인이 있던 자리엔 눌린 흔적만 남아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지아는 집 쪽을 향하며 목도리를 고쳐 감았다. 별말 없이 그냥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더 차가웠다. 지아는 커피를 들고 은행 건물로 향하다가 정문 앞에서 멈춰섰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은행 입구 바로 앞에 조용히 세워져 있었다. 그 옆에는 정장을 갖춰 입은 운전기사가 서 있었다.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늦췄다. 차량 문이 천천히 열리며 어젯밤 구석에서 떨고 있던 그 노인이 내려왔다. 하지만 차림새는 완전히 달랐다. 잘 맞는 코트, 단정한 머리, 안정된 걸음. 어제의 초라함은 흔적도 없었다. 노인은 지아를 발견하자 천천히 다가왔다. 어제 덕분에 집에 갈 수 있었다네. 잘 도착해서 편히 쉬었네. 라고 노인이 말했다. 지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 들어가셨어요? 많이 추우셨을 텐데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안부를 확인했다. 노인은 지아의 표정을 살피듯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늘 또 자네가 날 도와줄 일이 있어서 왔네. 노인이 말했다. 지아는 이유를 몰라 잠시 눈을 깜빡였다. 노인은 은행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운전기사는 노인의 뒤를 따르며 정문 앞에 서 있는 직원들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직원들은 롤스로이스와 정장을 본 뒤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지아를 흘끗 보았다. 노인은 문 앞에 선 지아에게 말했다. 은행 문 열리면 은행장을 불러주고 나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해 줄 수 있겠나? 지아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실이요? 네,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 순간 은행장이 안쪽에서 나오다가 노인과 지아가 함께 서 있는 장면을 보았다. 은행장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고 지하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차량 문, 정장, 운전기사, 그리고 노인. 모든 분위기가 평범한 아침과는 전혀 달랐다. 은행장은 지아와 아들이 연애를 반대하고 있어 항상 지아를 주시했다. 그래서 그런지 롤스로이스를 타고 온 노인과 지아의 모습이 조울리 만무했다. 어르신, 저는 그럼 업무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면 오픈 시간에 맞춰 안내해 드릴게요. 지아는 노인에게 짧은 인사를 남기고 은행 뒷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은행 문이 열리고 노인이 들어서자 업무 준비 중인 직원들이 하나둘 웅성이기 시작했다. 로비 안이 서서히 따뜻한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다. 지아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 VIP 상담실 쪽으로 향했다. 노인의 걸음은 어제와도 아침에 본 모습과도 다르게 차분하면서도 익숙한 듯한 여유가 있었다. 운전기사는 노인의 뒤를 조용하게 따르며 직원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넸다. 직원들은 예의상 고개를 꾸벅이며도 속으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낯선 상황에 조금씩 긴장이 퍼지는 듯했다. 상담실 문 앞까지 오자 노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안쪽을 바라보며 숨을 짧게 들이켰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되겠지.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지아는 문을 열고 노인을 자리에 모셨다. 노인은 천천히 앉으며 손등을 한번 쓸어내렸다. 그 사이 운전기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봉투 앞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고 무게감 있는 서류가 들어있는 듯 두툼했다. 지아는 노인 쪽에 앉으며 말을 꺼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릴게요. 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노인은 손등을 가볍게 탁자 위에 얹으며 지아를 바라보았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지아를 평가하는 듯한 잔잔한 관찰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노인의 목소리는 그저 평온하게 들렸다. 어제 자네가 보여준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기엔 아까운 것 같아서 말일세.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지아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가만히 노인을 바라봤다. 이 상황이 감사 인사를 넘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서류 봉투를 손끝으로 밀어 지아 앞으로 가까이 둔 뒤 봉투 위를 잠시 두드렸다. 여기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목록이 들어있네. 라고 노인이 말했다. 지아의 눈이 천천히 봉투로 내려갔다. 자산 목록이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다. 노인은 천천히 이어 말했다. 요약하자면 부동산 몇 채, 주식, 예금. 대략 계산하면 500억쯤 되려나. 지아는 숨을 들이쉬는 속도가 잠시 멈춘 듯 했다. 너무 큰 액수였다. 예금 상담을 하며 큰 금액을 다뤄본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어제의 노인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감각적인 충격이 너무 달랐다. 저한테 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아가 어렵게 물었다. 노인은 손등에 얹힌 주름을 한번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맡기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 자산은 많지만 맡길 사람이 없네.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가족분들이 계시지 않으세요? 라고 지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노인은 그 질문을 예상한 듯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있지. 하지만 자식들이 내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지 않네.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 말은 감정적으로 격한 표현이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하게 닫힌 문을 연상시키는 이야기였다. 지아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물었다.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는 건가요?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 자산을 자네 이름으로 신탁하려고 하네. 지아는 말을 잃은 듯 멈춰섰다.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인 채 노인의 얼굴을 다시 확인했다. 노인이 장난을 치는 것도 마음이 흔들려 즉흥적으로 하는 말도 아니라는 것이 표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어르신, 그건 너무 갑작스럽고.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인은 손을 살짝 들어 지아가 말을 더 잇지 않도록 막듯이 제스처를 취했다. 어제 자네가 준 돈이 얼마였지? 라고 노인이 물었다. 지아는 작게 대답했다. 3만 원이요. 노인은 작게 웃음을 지었다. 그 3만 원이 나한테 얼마나 컸는지 자네는 모를 걸세. 지아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작은 게 아니었네. 노인이 조용히 끊었다. 로비 밖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누군가는 VIP실 안쪽을 흘끗 살피고 있었다.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자 속삭임이 조금씩 오갔다. 노인은 지아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며 말했다. 사람을 믿는 데엔 이유가 있어야 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그냥 느껴지는 게 있네. 어제 자네를 보면서 그걸 느꼈지. 지아는 난처함을 감추려 손을 모아 잡았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만 가볍게 숙였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은행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아와 노인,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본 순간 은행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지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은행장님, 이분은. 은행장은 지아의 말보다 노인을 먼저 바라봤다. 눈빛이 약간 예의를 갖추면서도 긴장한 상태였다.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단정한 움직임에 은행장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네. 라고 노인이 말했다. 은행장은 지아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아는 자신을 향한 눈빛 속에 질문과 의심,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는 걸 느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은 손끝으로 봉투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은행에 중요한 걸 맡기고 싶어서 말일세.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다. 직원들이 유리 너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지아의 숨은 조금 더 가늘어졌다. 노인의 말은 낮았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지아는 이제 막 자신이 어떤 자리까지 들어와 버렸는지 천천히 실감하기 시작했다. VIP 상담실의 문이 닫히고 은행장은 노인과 나란히 앉아 서류 봉투를 살펴보고 있었다. 지아는 옆자리에서 필요할 때 설명을 덧붙이며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었지만 자꾸만 창밖의 움직임이 신경 쓰였다. 유리 너머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고급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다. 그들은 은행 진입하자마자 주변을 훑으며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처럼 빠르게 시선을 돌렸다. 둘의 걸음은 자연스럽게 VIP실 앞에서 멈추었다. 여성은 잠시 안쪽을 들여다보다 당황한 듯 남편의 소매를 살짝 잡아 끌었다. 문이 급하게 열렸다. 아버지. 중년 남성이 다소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상담실 안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아들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놀라기보다는 조금 번거로운 상황을 예상한 듯 묵직했다. 중년 남성은 서둘러 들어와 노인의 앞에 섰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연락도 없이. 라고 남성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뒤이어 들어온 여성은 탁자 위 서류 봉투와 지아를 번갈아 보며 얼굴에 긴장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혼자 나오시면 어떡해요? 여성이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지만 시선은 지아에게 오래 머물러 있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를 했다. 여성은 인사를 받으면서도 눈빛이 미세하게 경계하는 듯했다. 남성은 노인 옆에 서서 탁자 위 봉투를 보자 눈이 조금 커졌다. 봉투의 두께와 분위기만으로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이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고 남성이 묻자 노인은 차분하게 말했다. 상담 좀 받고 있었네. 여성은 눈을 가늘게 뜨며 봉투를 바라보다가 은행장을 향해 물었다. 혹시 무슨 상담이 진행 중이었나요? 은행장은 잠시 말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자산 관련해서 몇 가지 논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여성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다. 남성 또한 얼굴에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여성은 시선을 지하 쪽으로 돌리며 말을 이어갔다. 이분이 상담을 도와드린 건가요? 지아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려 노력하며 인사와 함께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은행 김지아 주임입니다. 우연히 어르신께 도움을 드리게 된 것뿐이에요. 여성은 웃는 듯 말하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닫힌 말투로 말했다. 요즘 세상에 우연이란 게 쉽지 않죠. 남편이 아내의 팔을 조용히 잡아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지아를 향해 조용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상담받고 싶어서 온 거지. 지아 양은 그저 안내를 도와준 것뿐이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은 탁자 위 봉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봉투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남성은 아버지 쪽으로 조금 더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노인은 눈을 잠시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다.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여성은 그 말에 더 큰 불안이 치밀어 올랐는지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정리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굳이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말 끝에는 불만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을 감지한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갑자기 중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노인의 가족이 처음 마주한 순간인데도 이미 자신에게 뭔가를 묻는 듯한 시선이 향하고 있었다. 상담실 안의 긴장감이 잦아들기도 전에 노인은 봉투를 천천히 닫았다. 손등의 주름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오히려 더 차분해져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 은행장, 민우. 여러 시선이 노인을 향했지만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고 조용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지아는 서류철을 살짝 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자리 옆에 섰다. 노인은 그 모습을 한번 힐끗 보더니 테이블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었다. 살다 보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니더군. 라고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을. 노인은 손을 살짝 들어 말을 막는 듯한 동작을 보였다. 아들은 말끝을 삼키며 조용해졌다. 노인은 로비를 바라보았다. 반사된 유리 너머로 여전히 직원들의 작은 움직임이 보였다. 그 모습을 잠시 흐릿하게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젊을 때부터 일밖에 몰랐지. 식구들한테는 늘 뒷모습만 보여주고 돈을 벌면 그게 다라고 생각했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오래된 상처처럼 느껴졌다. 부인도 마음고생이 많았지. 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알아채지 못했네. 아들은 잠시 시선을 떨궜다. 며느리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노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노인은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애들 둘 키우는 동안에도 내가 했던 말이라고는 좀 참아라, 알아서 해라, 그게 다였지. 말투는 감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손가락이 등받이를 두드리는 속도는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다. 지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노인이 왜 이렇게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지 정답은 알 수 없지만 말투 속에 묵은 시간이 스며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단지 입술만 굳게 다물었다. 자네 어머니가 떠나던 날에도 나는 일 때문에 자리를 못 지켰네. 아들은 약하게 숨을 들이쉬었다. 며느리도 눈을 살짝 깜빡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틀린 건지 한참을 돌이켜봤네. 라고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지아는 작은 종이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이건 상담 내용이 아니라 노인이 평생 쌓아왔던 한 겹 한 겹이 천천히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 가까운 사람보다 먼 사람에게 더 솔직해질 때가 있더군. 라고 노인이 덧붙였다. 아들은 의자 끝을 잡고 손을 꽉 쥐었다. 노인의 말이 자신을 비난하려는 의도인지 그저 묵은 이야기를 꺼내는 중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노인은 손목 위의 시계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말문을 열었다. 어제 그 추운 밤에 내가 거기 있었던 건 지갑 때문만이 아니었네. 말투는 아주 조용했지만 탁자 위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지아는 눈을 조금 크게 떴다. 자신을 향해 넌지시 던진 말처럼 느껴졌다. 노인은 지아를 바라보진 않았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 살다 보면 누가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인지
누가 내밀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 조금은 보이더군. 라고 노인이 말했다. 이 말은 칭찬처럼 들리기도 했고 시험처럼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의 말투는 어느 쪽도 꾸미지 않은 그냥 사실을 말하는 듯 했다. 아들은 견디기 어려운 듯 숨을 얕게 고르며 말했다. 아버지 설마 어제 그 상황이 일부러.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에 눈이 잠시 날리는 것을 보다가 조용히 탁자 위 봉투를 손끝으로 눌렀다. 그 자세는 맞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분명하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작은 숨을 내쉬며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잠시 손을 정리했다. 지아는 자세를 다시 고쳐 앉으며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노인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노인의 말투와 시선, 그리고 봉투가 놓인 자리만으로도 이 상담이 단순한 자산 정리가 아니라는 것만은 조용히 느껴지고 있었다. 노인은 손등을 한 번 더 쓰다듬고 말을 마무리했다. 이제는 조금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서 말이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했던 늙은 사람의 오래된 속마음처럼 방 안에서 가볍게 흔들렸다. 지아는 손가락을 맞잡으며 조심스럽게 한 발 물러섰다. 자신이 이 순간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때 노인이 가족을 보며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미 마음을 정했네. 남성은 아버지의 말투에서 되돌리기 쉽지 않은 결심을 느낀 듯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여성은 시선을 떨구며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다. 상담실 안의 공기가 잠시 아무 소리도 없이 가라앉았다. 지아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에 당황과 불안이 얽혀 있는 걸 보며 자신이 예상치 못한 장면에 서 있다는 것만 서서히 실감하고 있었다. VIP 상담실을 둘러싼 공기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노인의 결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탁자 위 봉투와 노인의 표정을 번갈아 살폈다. 지아는 서류철을 정리하는 척하며 자리에서 아주 조금 떨어져 있었다.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것 같아 조심스럽게 숨만 고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두드려졌다. 은행장이 다시 들어왔다. 표정은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눈가에 남은 경계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은행장은 노인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른 상담실에서 논의하는 것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방이 너무 붐비는 것 같아서요. 노인은 그 제안을 잠시 듣다가 지하 쪽으로 시선을 흘렸다. 그 시선엔 은근한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읽지 못했다. 괜찮네. 여기서 이어가지.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다. 은행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지하 쪽을 빠르게 한번 바라본 뒤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지아는 자신이 쓸데없는 오해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젊은 남성이 급히 들어왔다. 지아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지아의 남자친구 민욱이었다. 은행장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가쁜 숨을 고르며 상담실 안을 둘러봤다. 처음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했지만 탁자 위 봉투와 노인 그리고 다소 긴장한 표정의 아버지를 보자 표정이 금방 굳어졌다. 은행장님, 결제해 주실 서류가 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요. 민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행장은 민욱을 보자 표정이 더 굳어져 짧게 말했다. 지금은 상담 중이다. 밖에서 기다려라. 민욱은 아버지의 단호한 말투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눈이 지아 쪽에 머물렀다. 지아의 긴장된 표정과 바짝 맞잡은 손가락을 본 그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바로 느꼈다.
그는 조용히 지아에게 가까이 다가가 작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지아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어젯밤에 도움을 드렸는데 오늘 상담하러 오셨다고 해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민욱은 지아의 팔을 살짝 잡아 걱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살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낯선 불안이 그의 얼굴에 스며 있었다. 그때 며느리가 지아를 향해 살짝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그럼 어제부터 우리 아버님과 알고 지낸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공손한 말투였지만 말 끝의 힘은 묘하게 날카롭게 느껴졌다. 지아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상황이 좀. 말을 고르던 중 노인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지아 양은 우연히 도와준 것뿐이네. 노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지아를 향해 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판단이 기울어가는 눈빛이 느껴졌다. 은행장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말했다. 우연이라면 우연인 거겠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경계가 흐르고 있었다. 민욱은 그 말투를 알아차린 듯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하려다 입술만 달싹였다. 노인은 이제 지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안의 모든 사람을 묘하게 흔들었다. 다시 탁자 위 봉투를 손끝으로 당기며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맡기려는 일은 그저 믿음이 갈 사람에게만 맡기고 싶었네.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은 얼굴을 살짝 찡그렸고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다. 둘 다 느끼고 있었다. 이 말이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아는 등 뒤로 식은 공기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원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어느새 중심에 서 있었다. 민욱은 지아와 노인,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걱정과 난처함,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은행장은 천천히 앞으로 다가가 노인에게 다시 물었다. 정확히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들고 은행장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일부 정리하고 싶네. 상담실 안의 공기가 조용히 그러나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불편한 진동 속에서 지아는 자신이 이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서서히 실감하고 있었다. 상담실 안의 긴장감이 잦아들기도 전에 노인은 봉투를 천천히 닫았다. 손등의 주름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오히려 더 차분해져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 은행장, 민욱. 여러 시선이 노인을 향했지만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고 조용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지아는 서류철을 살짝 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자리 옆에 섰다. 노인은 그 모습을 한번 힐끗 보더니 테이블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었다. 살다 보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니더군. 라고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을. 노인은 손을 살짝 들어 말을 막는 듯한 동작을 보였다. 아들은 말끝을 삼키며 조용해졌다. 노인은 로비를 바라보았다. 반사된 유리 너머로 여전히 직원들의 작은 움직임이 보였다. 그 모습을 잠시 흐릿하게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젊을 때부터 일밖에 몰랐지. 식구들한테는 늘 뒷모습만 보여주고 돈을 벌면 그게 다라고 생각했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오래된 상처처럼 느껴졌다.
부인도 마음고생이 많았지. 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알아채지 못했네. 아들은 잠시 시선을 떨궜다. 며느리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노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노인은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애들 둘 키우는 동안에도 내가 했던 말이라고는 좀 참아라, 알아서 해라, 그게 다였지. 말투는 감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손가락이 등받이를 두드리는 속도는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다. 지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노인이 왜 이렇게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지 정답은 알 수 없지만 말투 속에 묵은 시간이 스며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단지 입술만 굳게 다물었다. 자네 어머니가 떠나던 날에도 나는 일 때문에 자리를 못 지켰네. 아들은 약하게 숨을 들이쉬었다. 며느리도 눈을 살짝 깜빡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틀린 건지 한참을 돌이켜봤네. 라고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지아는 작은 종이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이건 상담 내용이 아니라 노인이 평생 쌓아왔던 한 겹 한 겹이 천천히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 가까운 사람보다 먼 사람에게 더 솔직해질 때가 있더군. 라고 노인이 덧붙였다. 아들은 의자 끝을 잡고 손을 꽉 쥐었다. 노인의 말이 자신을 비난하려는 의도인지 그저 묵은 이야기를 꺼내는 중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노인은 손목 위의 시계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말문을 열었다. 어제 그 추운 밤에 내가 거기 있었던 건 지갑 때문만이 아니었네. 말투는 아주 조용했지만 탁자 위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지아는 눈을 조금 크게 떴다. 자신을 향해 넌지시 던진 말처럼 느껴졌다. 노인은 지아를 바라보진 않았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 살다 보면 누가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인지, 누가 내밀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 조금은 보이더군. 라고 노인이 말했다. 이 말은 칭찬처럼 들리기도 했고 시험처럼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의 말투는 어느 쪽도 꾸미지 않은 그냥 사실을 말하는 듯 했다. 아들은 견디기 어려운 듯 숨을 얕게 고르며 말했다. 아버지, 설마 어제 그 상황이 일부러.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에 눈이 잠시 날리는 것을 보다가 조용히 탁자 위 봉투를 손끝으로 눌렀다. 그 자세는 맞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분명하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작은 숨을 내쉬며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잠시 손을 정리했다. 지아는 자세를 다시 고쳐 앉으며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노인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노인의 말투와 시선 그리고 봉투가 놓인 자리만으로도 이 상담이 단순한 자산 정리가 아니라는 것만은 조용히 느껴지고 있었다. 노인은 손등을 한 번 더 쓰다듬고 말을 마무리했다. 이제는 조금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서 말이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했던 늙은 사람의 오래된 속마음처럼 방 안에서 가볍게 흔들렸다. VIP 상담실 안에는 짧은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노인이 말을 멈추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속으로 정리되지 않는 감정을 가다듬는 듯했다. 탁자 위 봉투는 더 이상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시선을 묶어두는 고리처럼 보였다. 아들은 의자에 앉지 않고 노인 옆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작은 말씀하시는 일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투는 차갑지 않았지만 끝부분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노인은 아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화도 다그침도 없었지만 자신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의 차분함이 있었다. 며느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가 조금씩 만지작거렸다. 표정은 어색한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불안이 숨겨지지 않았다. 아버님,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결정을 하시면 저희가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라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지하 쪽으로 잠시 이동했다.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왜 이 상황에 이 직원이 있는지 그 생각이 그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듯했다. 지아는 괜히 손에 든 볼펜을 정리하며 문서 한 장 한 장을 겹쳐 놓았다. 이미 정리된 문서를 또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저 머릿속을 정리하기 어려워 행동으로 대신하는 모양새였다. 민욱은 지아와 가족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말을 하고 싶지만 어느 편을 드는 듯한 말이 될까봐 입술만 계속 달싹거렸다. 은행장은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 서류 봉투의 겉면을 손가락으로 한번 두드렸다. 표정은 관리된 웃음이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불편한 기색이 분명했다. 그는 노인을 향해 천천히 물었다. 자산 정리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은행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상의라면 평생 해왔지. 그리고 결론은 늘 같았네. 라고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래된 갈등의 잔향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듯 느껴졌다. 며느리는 숨을 한번 내쉬고 자세를 조금 고쳐 앉았다. 그녀가 손을 모아주는 힘이 미세하게 강해졌다. 아버님, 혹시 지금 하시려는 일이 저희에게도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며느리가 말했다. 말끝은 조심스러웠지만 가정의 생계와 책임을 떠안고 살아온 사람의 현실적인 걱정이 묻어 있었다. 노인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아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려 있었다. 지아는 대화의 흐름에서 자신이 깊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말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있었다. 이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고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이런 큰 자산이 움직이는 일은 누구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며느리는 말끝을 삼켰다. 하지만 방 안의 누구나 그 혹시라도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지는지 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지아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불필요한 오해에 걸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따뜻하기도 하고 어딘가 차분한 확신이 담겨 있는 듯도 했다. 그러나 지아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읽지 못했다. 단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아들은 더는 견디기 어려운 듯 노인에게 조금 다가서며 말했다. 아버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저희도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오늘 바로 결정을 내리시는 건 너무 급해요. 말투는 원망보다는 간절함에 가까웠다. 은행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모아쥐었다. 방 안의 상황이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느끼고 있었다. 노인은 손목의 시계를 한번 보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급한 게 아니라 세월이 급하네. 라고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를 확실히 흔들었다. 아들은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쉬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지아는 손끝을 꽉 모았다. 민욱은 아버지와 노인,
지아를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민욱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노인은 그 말을 잠시 듣다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기울였다. 수락이라기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상담실의 공기는 아직도 긴장과 미묘한 감정들이 뒤엉킨 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방 안에 누구도 이 상황이 어디로 향할지 선뜻 판단하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상담실의 대화가 잠시 멈춘 뒤 노인은 테이블 위 봉투를 옆으로 밀어두었다. 손등을 한번 쓸어내리고 아들과 며느리, 은행장, 지아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정리하겠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아들은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풀고 안도의 숨을 조용히 내쉬었다. 며느리도 고개를 살짝 숙이며 분위기를 고르게 만들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한마디 더 덧붙였다. 대신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일은 하나 있네. 노인은 손짓으로 운전기사를 불렀다. 운전기사는 즉시 다른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첫 번째 봉투 안은 다른 조금 더 두껍고 정돈된 서류였다. 노인은 그 봉투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밀어 은행장과 지하 쪽으로 가까이 두었다. 그동안 여러 은행을 오가며 자금이 흩어져 있었지. 정리하려면 오래 걸릴 걸세. 그래서 예금 일부는 오늘 이곳으로 옮기겠네. 은행장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들도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변함없는 말투로 말을 이어갔다. 급한 건 아니고 지아 양이 안내해주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진행하지. 지아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혀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일부라고 했지만 봉투 두께만 봐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 정도 옮기시려는 겁니까? 노인은 봉투를 손끝으로 두드렸다. 정확한 수치는 여기 적혀 있네. 예금만 먼저 이곳으로. 라고 노인이 말했다. 은행장은 봉투를 열어 숫자를 확인하더니 하나의 순간적인 숨을 삼키며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표정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 눈길을 아래로 두었다. 금액은 대충 훑어보기에도 100억에 가까웠다. 무시하기엔 너무 크고 자랑이라고 보기엔 너무 실질적이었다. 은행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표정에는 놀람과 함께 지아를 다시 바라보는 묘한 변화가 스쳐갔다. 노인은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가볍게 말했다. 내 마음이 바뀐 건 아니네. 그저 지금 당장 큰 결정을 내리는 것만 천천히 하겠다는 것뿐이지. 아들은 목을 한번 넘기며 말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희가 뭐라 할 상황은 아니니까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결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버님. 상황이 조금 정리되자 노인은 지하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제 길에서 내가 자네 도움을 받은 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거지. 그건 잊기 어려운 일이네. 라고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다. 지아는 당황스러움과 책임감이 엇갈린 표정으로 짧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아가 말하며 손끝을 조심스레 모았다.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장은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성과는 지아 씨가 잘 도와준 덕분입니다. 말투는 단정했고 평소에 비해 훨씬 부드러운 톤이었다. 지아는 놀란 표정으로 은행장을 바라봤다. 은행장은 그녀에게 시선을 맞추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덧붙였다.
앞으로 업무 외적인 일로 지아 씨를 오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깔린 의미는 분명했다. 민욱은 그 말을 들으며 살짝 미소를 띄었다. 조금 맘이 놓인 듯한 표정이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여몄다. 아들과 며느리, 운전기사가 뒤따랐다. 문 앞에서 노인이 멈춰섰다. 지아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다음 절차는 시간 될 때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지.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언제든 오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과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은 나이가 묻어나는 편안한 미소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노인을 부축했고 문이 닫히는 동안 노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내렸다 올렸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다. 문이 닫히고 로비가 조용해지자 은행장은 민욱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욱아. 민욱이 고개를 들었다. 은행장은 잠시 지아를 보았다가 다시 아들에게 시선을 두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나도 존중하마. 그 말의 끝은 짧고 낮았지만 분명한 허락이었다. 지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그저 고개를 아주 작게 숙였다. 민욱은 지아의 손을 살짝 잡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충분히 전달되는 안도와 기쁨이 있었다. 지아는 묵묵히 로비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오늘 하루 참 길었네. 민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들은 로비 끝에서 늦겨울 햇빛이 드는 출입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지아의 어깨에는 왠지 모르게 가벼운 온기가 남아 있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건넨 작은 마음이 어디에 닿아 어떤 꽃을 피우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에 베푼 친절이 때로는 오래 마음속에 남아 다시 누군가의 삶을 비추기도 하지요. 어쩌면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답게 행동한 그 순간을 통해 다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날이 찾아오듯 우리의 하루에도 이런 조용한 선물 같은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기를 바랍니다.